우리가 사업하면서 빠지기 쉬운 가장 흔한 오류가 구매를 한 사람의 피드백만 반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게 영원히 구매하지 않고 그냥 떠난 사람들의 피드백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솜이에요. 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 다른 어떤 영상에서도 하지 않았던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의 장단점을 현실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할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은 하루 만에 구축할 수 있고 PC 버전, 모바일 버전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이 블로그 관리하듯이 사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쭉쭉 올리고 글도 블로그처럼 타이핑 쭉쭉 해서 올리면 돼서 초보자가 접근하기 쉽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배송, 교환, 반품 처리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어드민 페이지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사몰은 결제 단계에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이슈 때문에 이탈이 되는 데 비해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은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로그인 문제 때문에 결제 전환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서 전환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후기가 쌓이면 신뢰도가 올라가서 초보셀러라도 판매의 속도가 붙고 매출을 빠르게 올리기 유리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단점은 브랜드로 인식되기가 어렵습니다. 브랜드가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가 메인인 경우에는 브랜딩이 약한 쇼핑몰이라는 인상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정교한 온라인 마케팅이 불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외에 구글 광고, 페이스북 광고의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분석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전원 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로아스 측정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의 전환, 후기 최적화 툴 등 웹사이트에 심을 수 있는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적용되는 페널티를 준수해야 되며 페널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스토어가 정지되면 아무리 그동안 판매 레코드가 좋았다고 해도 스토어를 절대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자사몰의 장점. 자사몰의 장점이자 자사몰로 옮겨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마케팅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를 자사몰 내에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쌓는다고 하면 보통 고객이 회원가입을 해서 고객 주문 데이터를 쌓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이게 또 최근 1, 2년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가 매년 강화되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어서 동의받지 않은 고객 정보를 잘못 가지고 있다가 웹사이트 책임자가 소송에 휘말리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왜 휴면 회원 알림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어디에 한 번 가입을 해도 1년 뒤에는 휴면 회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객을 1000명, 10,000명 웹사이트에 모으더라도 1년이 지나면 다 휘발돼 버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평생 회원을 쌓는 게 아닌 한 회원 자체를 모으는 것이 점점 무의미해지게 되었어요. 원래 회원을 모으는 게 그 고객을 다시 어렵고 비싸게 찾아 나설 필요가 없이 그냥 연락처를 아니까 이메일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바로 세일한다 아니면 신상이 나왔다 쿠폰 넣어줬다 라고 바로바로 연락을 줘서 매출을 바로 일으키기 위함이었거든요. 이제는 개인정보 규제가 엄청 심하니까 그렇게 싸게 마케팅할 수 있었던 수단이 너무 빡세져가지고 고객 데이터도 직접적인 고객 정보인 전화번호나 주소, 메일 주소 그런 게 아니라 익명성 정보를 쌓아야 하게 되었어요. SNS 계정이랑 연동을 한다던가 인터넷 쿠키 같은 걸로 추적을 하는 거죠. SNS 계정은 우리가 매일 쓰는 거다 보니까 휴면 회원으로 전환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정보는 SNS에 거의 미친 듯이 집약되어 있는데 이걸 연동시켜서 가입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쇼핑몰에 위탁을 시키기만 하는 딱 그 정도 구조인 거예요. 근데 온라인 마케팅 활동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해서 구매를 하기 전까지의 단계도 굉장히 정교하게 추적하거든요. 웹사이트에 현재 30명이 접속해 있다고 치면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분석 툴에서는 이 30명에게 전부 고유한 태그를 달아서 그 30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어느 페이지에 몇 초를 머물고 어느 페이지에 스크롤을 어디까지 내렸는지 전부 추적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 창을 끄고 나가버렸는지도 알죠. 근데 구글이 이것만 알 리가 없잖아요. 요즘은 대부분 크롬 브라우저를 쓰니까 사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뭘 검색해서 뭘 클릭해서 들어갔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하루 종일 뭘 검색하고 있었는지 1년 전 오늘에는 뭘 검색했는지도 다 알죠.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심어놓은 웹사이트는 고객이 구매를 안 하고 나가더라도 그 구매를 안 하고 나간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업하면서 빠지기 쉬운 가장 흔한 오류가 구매를 한 사람의 피드백만 반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게 영원히 구매하지 않고 그냥 떠난 사람들의 피드백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구매한 사람들의 의견은 어찌 보면 들을 필요가 없기도 해요. 왜 구매를 했냐고 하면 내가 애초에 예상한 그 이유로 구매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구매를 안 한 이유는 내가 생각을 못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말이 잠깐 샜는데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가정과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모아야 하고 그러려면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게 흠이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자사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런 툴을 심는 게 불가능해요. 애초에 이런 분석 툴을 심는 것을 차단해 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웬만하면 이것이 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자사몰의 단점. 자사몰은 유지 비용이 매월 적게는 5만원, 많게는 50만원 정도 유지 비용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죠. 그리고 유지를 하는 데에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최소 비용만 들어가는 경우는 월 도메인 사용료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5만원에서 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웹사이트 레이아웃에 돈을 쓰지 않고 카페24나 아이맵 같은 호스팅 사이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킨을 쓴다고 하면 돈은 아예 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무료 스킨을 사용하면 구매에 최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즉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는 수정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매출 목표가 일정할수록 또는 매출 목표를 높여갈수록 웹사이트에 고객이 머무는 시간이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개선을 하는데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 정도의 수정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달 어느 정도 광고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자동으로 추가하는 툴이나 웹사이트에 들어오기만 하면 고객의 동선을 추적하는 마케팅 툴, 고객의 리뷰를 최적화할 수 있는 툴, 의류 쇼핑몰에서 구매한 사람들의 사이즈나 몸무게, 키 데이터를 보여주는 툴 등 다양한 툴들을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 매월 웹사이트 유지에 들어가는 고정비가 100만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시작해서 월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한 이후에 아이맵을 거쳐서 월 매출 1억 정도를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카페24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창업을 하라고 하면 단일 상품인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만 할 거고요. 온라인 마케팅을 제대로 할 거라면 카페24를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소미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코가 막혔는데 보소미가 감기 걸려가지고 고양이들이 다 감기에 걸렸어요. 보소마 안녕? 보소마 인사? 보소마? 제가 보소미랑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얌전해졌네.